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풍수지리학의 신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할 독거거사 최용준입니다. 오늘은 풍수지리학 중에서도 제 31강으로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한테 와겸유돌 사상이라는 무엇이고, 이 와겸유돌 사상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십니다. 그런데 아시는 과정 속에서도 와국의 혈에서는 34가지의 맥이 틀리게 내려와 가지고 혈을 맺는데, 그것에다가 묘지는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그 방법이 3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와겸유돌 사상은 누구라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 와겸유돌 사상이 그 속에서 맥이 들어가지고 조화를 부리고 혈을 맺는 그 맥기의 흐름이 409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와겸유돌 사상만 딱 한다 해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다 찾아 들어가서 맥기를 찾아서 묘지 쓰기는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와겸유, 여러분들이 아는 용 알지요? 청량백호 알지요? 현무 알지요? 주산 알지요? 조산 알지요? 또 득수득파 알지요? 다 아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맞는 합당한 음양의 조화가 있어요. 그런데 맥이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맥은 어떻게 생겼느냐? 그 산의 기운을 끌고 내려오는, 사람으로 비유하면은 신경줄에 속합니다. 이것이 즉 맥이에요. 그래서 맥이라는 것은 아주 예민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를 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고차원적이에요. 와겸유돌 사상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평생 가도 풍수지리학에서는 눈을 못 뜹니다. 사상은 회로 얼굴만 찾으면 못해요. 거기에서 맥기가 흘러 들어가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묘지는 어떻게 쓸 것인가, 혈을 찾아서 묘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시라고 지금 강의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맥과 혈을 찾아서 묘지를 어떻게 쓰는가를 아는 것이 9064가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고, 그 중에서도 최소한대로 400가지는 알아야 돼요. 400~500가지는 알아야 되지. 그것도 모르고 와겸유돌 사상 나 알아 하고 산에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리고 와겸유돌 사상 명당은 명당이에요. 명당 들어가 가지고 혈이 잘 써졌네 못 써졌네, 깊이는 어떻게 팔 것인가, 어떻게 틀어서 놓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9064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또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개법, 전법, 기법, 이런 것들로 해서 되어 있는데, 이 개법이라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구나? 험악한 땅의 기운을 살기를 달고 들어오니까, 맥이 살기를 달고 들어오니까 그 맥을 흙으로 덮고 묘지를 쓴다 해서 덮을 게자 개법이라 그래요. 혈체는 어떠냐? 와겸유돌 사상으로 와국으로 떨어지든 경국으로 떨어지든 유국으로 떨어지든 돌국으로 떨어지든 이 개법으로 묘지를 쓰는 곳은 광활해요. 국이 광활합니다. 산이 높은 곳에서는 흩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는 반드시 바람을 피해서 써야 되는데, 그거는 누구나 다 알죠. 어떤 것으로 써야 되냐? 이 개법만큼은 천심십도 10십자를 놓고 딱 커서 놓아가지고 중앙에다가 묘지를 쓰는데, 와국에서는 그 중앙으로 쓰든
이게 와국에서 여기다 쓰는 것도 묘지도 있고 여기다 쓰는 것도 있고 여기다 쓰는 것도 있고 여기다 쓰는 것도 있어요. 이것을 지금 여러분한테 강의를 해드립니다. 국이라 해가지고 가운데다만 쓰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순전해가 살기가 있고 이 계열은 순전해가 살기가 있고 오다가 움푹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그 움푹 들어가면 와국에서 움푹 들어간 거다 묘지서는 물이 듭니다. 그래서 와국에서도 전후, 좌우, 중앙 이 5가지 중에서 어느 곳에 혈이 떨어졌냐. 그러면은 와국에서도 살짝 유나 돌처럼 솟아오른 곳에다가 묘를 쓰는 것이 이 와국에서 묘지 쓰는 법입니다. 그런데 옆으로 쓰냐 돌아서서 쓰냐 반대되게 쓰냐 그렇지 않으면 흙을 돋아서 쓰냐 흙을 덮고 살기를 덮고 쓰냐 이런 것들이 4094가지의 방법이 묘지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맥을 따라서 그건 반드시 맥을 따라서 묘지를 써요. 그리고 맥이 음이면 이거는 간단합니다. 맥이 음이면은 혈은 양으로 떨어진다. 또 맥이 양이면은 혈은 음으로 떨어진다. 이것만 알아도 저기한데 이것을 볼 줄 알아야죠. 말은 들어서 아는데 산에 들어가서 볼 줄을 몰라요. 지금부터는 어렵기 때문에 강의만 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보는 사람들은 그래요. 저거 아는데 쉬운 것을 갖다 강의해. 저거 무대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차원적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설명문이 없이는 강의만 들어가지고는 이해를 못 하셔요. 그래서 강의할 때마다 몇 페이지씩을 복사를 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설명을 들으면서 이 자료를 습득하셔가지고 자료를 읽으면서 이 설명을 들으시면은 좀 더 나으실 거예요. 또 점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몇 기의 이로 달라붙어서 묘지를 쓰는 법이 점혈이다. 또 기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기울어질 기자예요. 혈처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곳에다가 묘지를 쓰는데 한쪽에 사를 의지하고 묘지를 쓴다. 사가 없으면 한쪽에 낙산이 받쳐주고 있어야 혈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가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은 어떻게 묘를 쓴다는 것은 잘 아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래서 당혈이라는 것은 맥이 곧게 들어와요. 곧게 들어오는 그것 자체가 살깁니다. 그래서 곧게 들어와서 혈이 뭉쳐졌는데 그것을 찌르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찌르고 들어온 것을 낮은 곳으로 내려가 가지고 살기를 피해서 묘지를 쓰는 법입니다. 이것이 당법이에요. 그리고 탄법이라 하는 것은, 탄법은 맥기가 느슨하게 들어와요. 그러다가는 혈체에 들어와서는 갑자기 탁 급하게 꺾어져서 들어옵니다. 바로 꺾어진 밑으로 안으로 쏙 들어가서 삼킬 탄자. 이 사람이 무엇을 먹다가 푹 삼키죠. 이 목으로 속으로 쏙 들어가서 쓰는 것이 탄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탄법은 어떻습니까? 와겸류들 사상의 국은 전부 다 갖춰졌어도 하나 중요한 것은 겸국을 갖춰버립니다. 크게 겸국 갖춘 곳 속에서 와겸류들 사상이 또 생겨요. 이게 탄법입니다. 그래서 깊숙이 맥이 급속하게 내려오는데 바로 그 밑으로 들어가서 묘지를 쓴다. 깊숙이 청량배가 중중하고 이런 곳에다 안으로 쏙 들어가서 묘지를 쓰는 것이 탄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법은 어떻습니까? 토법은 탄법하고 반대예요. 탄법은 무엇을 삼키듯이 목구멍에다가 쓰는 것이 탄법이면은, 토법은 혈을 길게 내려뻗은 것 같은 곳에서
끝머리에서 와겜내도 사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들어가서 혀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텄법은 맺기는 가운데서 나오기는 하지만은 텄법이 너무 강해요. 맺기의 기운이 느리게 오지만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중간에다 반반하다고 중간에다 묘지를 맺기 중간에다 묘지를 쓰면 폐가 망신하고 불구자가 나오고 그러는 것이 텄법이에요. 텄법. 그래서 바짝 올려서 안에다 붙이는 것은 탐법. 길게 이렇게 내려가지고 맥이 내려가고 이 밑에다가 이렇게 맺는 것은 끝머리다 맺는 것은 텄법. 텄법은 어떻습니까? 청량백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냐? 중요한 것은 청량백호가 없어도 물이 감싸주면은 혈이 된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만 알려드리는데 내가 저거 다 알아 저거 필요 없어 해버리는 사람은 평생 가도 거기에 수준밖에 못 됩니다. 그리고 부법과 신법이 있어요. 부법은 어떠냐? 묘지를 쓰는 법이에요. 맥을 찾아서 맥과 혈을 찾아서 묘지를 쓰는 법인데 맥이 부법은 어떻겠냐? 혈체에 이르서는 맥이 깊이 들어와요. 부법이니까 맥이 떠서 올 것 같죠? 맥이 깊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혈처에 이르러서는 붕 떠서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부법에서는 묘지를 쓸 때 어쩝니까? 깊이 파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법이라는 것은 맥은 깊이 들어오다가 혈처에 들어와 가지고는 붕 뜬다. 그러면 부풀어 오른 곳에다가 묘지를 쓰는 것이 부법. 그러면은 신법은 어떻습니까? 깊을 심자 신법이죠. 신법은 그와 반대입니다. 맥은 겉으로 붕 떠서 옵니다. 붕 떠서 오면 어떻습니까? 맥이 손상되기가 쉬우니까 살기를 답니다. 그래서 맥이 나타나서 손상이 되면은 안 되니까 맥이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를 덮어버리고 묘지를 씁니다. 그리고 신법은 반대로 맥이 떠서 오다가 혈체에 들어와서는 기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깊이 들어가 보기 때문에. 그래서 깊이 파고 묘수를 쓰는 것이 신법, 심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알아두시고 와국에서도 맥혈이 있어요. 이 맥혈 중에서도 이 정혈은 금성체의 산으로 생겨가지고 와국에서 정혈은 어쩌냐? 국이 크게는 겸국이에요. 크게는 다리를 쭉 뻗어놓은 것 같은 겸국인데 그 겸국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조그만하게 와국을 이룹니다. 이것이 와국은 맥혈에서 정혈로 맺는 혈인데 문제는 좁아요. 혈처가 좁습니다. 이 겸국 안에 들어가 가지고 와국을 이루기 때문에 좁아요. 좁은데 와국의 맥혈 중에서도 정혈로 맺는 혈은 앞에 도로가 있습니다. 이 앞에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도로가 이 혈처를 감싸서 품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와국의 구혈이 있습니다. 와국의 구혈은 청량이 여기서 끝까지입니다. 그러면은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와국의 맥혈 중에서 구법으로 묘지를 쓰는 혈은 봉우리에서 맥이 나와도 한쪽 봉우리에서 맥이 나와도 내려와 가지고 뒷산이 허해요. 함해요. 그래서 그 뒤에다 낙산을 두고 맺는 것이 와국의 맥혈에서도 구법으로 묘지를 쓰는 것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와국의 구법에서는 살기가 어디가 있느냐? 넓은 것이, 이 넓은 것이 살기예요.
그래서 넓은 곳을 피해서 좁은 곳으로 들어가서 묘지를 쓰는 것이 구할구자 구법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청량이 꺾어진 것도 살기요. 넓기 때문에 바람이 타기 쉬워요. 그래서 묘지를 쓰는 곳은 절대적으로 바람을 안 타야 되는 거예요. 또 와구군 맥헬에서도 구혈로 맺으면은 묘지가 봉우리가 얕고 작아야 됩니다. 높으면 바람을 타겠죠. 첫 번째는 바람이 살기요, 뒤가 허해서 살기요, 세 번째는 청룡이 꺾어진 곳에서 청룡이 있어서 살기요, 네 번째는 국이 넓어서 살기. 그래서 살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살기들을 피해서 안정된 곳으로 들어가서 묘지를 쓰는 것이 구법이다. 그 중에서도 국은 와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이 확 터져야 돼요. 이 앞에가 막혀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청령이 꺾어진 것이 살기라겠죠. 아무리 발복을 많이 좋게 하다가도 이 대에 이르면은, 꺾어진 곳에 이르면 자손이 폐가 망신하고 이때에 크게 혼란이 오고 대흉이 흉측한 화가 집안의 자손들에게 번집니다. 이 대를 지나가야 또 발복을 해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전과 중앙이 살기예요. 이 큰 와국 속에서 이 순전 앞에 점점 찍어놓은 것은 순전이 가파라요. 그래서 순전과 이 넓은 것이 살기가 되고, 이것도 살기가 되고, 이 공허한 것도 살기가 된다. 그래서 살기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살기를 피해 가지고 안정되게 묘지를 쓰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법으로 묘지를 쓰는 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혈들을 맺을 때에 그냥 와국이니까 와국 들어가서 묘 쓰면 돼. 큰일 납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각각의 와국에서도 어떻게 한 곳에다 묘지를 써야 살기를 피한다. 이것을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와국의 절혈이라는 것, 끊어질 자 절혈이에요. 와국의 절혈에서는 몇 기가 길게 들어오다가 혈체에 이르러서는 아주 급하게 들어옵니다. 여기에 따져서는 좁아지죠. 좁은 것은 급하게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넓적하게 반반하게 오다가 혈체에 이르러서는 좁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급박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래서는 급박하게 들어오니까 어떻게 묘지를 써야 되겠습니까? 그 급박하게 들어오는 맥기 그대로 쓰면은 살기가 직접 혈을 때려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맥기를 3척을 잘라내라. 3척이면 석자죠. 한자면은 30cm입니다. 그래서 1m 정도를 맥기를 잘라서 야착게 만들고 묘지를 써라. 이것이 절법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와서는 토성체의 산에서 내려오는데 화성체가 있기 때문에 왕성해요. 화생토를 해서 왕성한데, 이 왕성은 맥이 느리게 오다가 넓적하고 느리게 오다가 혈을 맺으러 갈 때는 갑자기 묶어가지고는 팍 내려갑니다. 그래서 팍 내려가는데 그 밑에다 바로 쓰면은 폐가망신을 하니까 오히려 석자를 3척을 끊어버리고, 뒷을 끊어버리고 반반하게 만들어가지고 훈원을 만들어주고 묘를 쓰는 것이 절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절혈에서는 물이 반드시 이 물이 역수를 해줘야 돼요. 역수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용이 좌측으로, 맥이 좌측으로 내려왔으면은 우측에서 물이 내려가야 되니까 나와야 되고, 용이 좌측으로 내려왔으면 우측으로 내려가 줘야 된다. 이 다른 것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피해가 적지만은 이 절혈에서만큼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이 합법을 이뤄줘야 그 살기를 피하지, 물이 합법이 안 이루어지면은 가혈입니다.
맨 우한만 생기고 싸움만 오고 못하는 이런 흉측한 일이 생기니까 여러분들은 절에다 몇을 쓸 때에는 항상 물을 잘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모시겠습니다.